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곡 달해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을 꽃차 많죠. 꽃차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마시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겨울철 이제 날씨 차가워지고 있는데 면역력 높일 수 있는 차라든가 또 차와 예절 또 요즘 어떤 차 많이 마시는지 또 차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곡 달해원의 정기혁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제 서늘해졌죠? 차 마시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차 많이 드세요? 요즘에는 날씨가 쌀쌀해지기 때문에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발효차 마시고 있습니다. 발효차. 네, 발효되어진 차.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이차. 요즘에 손이 늘 보이차에 손이 가서 보이차 많이 마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가을철에 오늘 주제로 하려고 하는 꽃차들, 가을 꽃차들이 요즘 너무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꽃차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구절초라든가 맨드라미 이런 거 그냥 오시는 손님 기분에 따라서 차 마시고 있습니다. 네, 맨드라미가 그 빨간 꽃이던가요? 네, 닭벼슬처럼 이렇게 꼬슬꼬슬 해가지고. 근데 그 꽃도 차를 마신다고요?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가을 대표하는 꽃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걔는 독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절에 만들어 두면 아마 겨울을 좀 낳기가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독성이 하나도 없고. 네. 그럼 가을 꽃차 만들기 좋은 종류 꽃들은 어떤 꽃들이 있을까요? 맨드라미 외에도? 맨드라미, 그다음 구절초. 요즘 한참 많이 이제 조금 기다리면 동국이라든가 동국은 아직 피지 않았는데 서리가 내릴 즈음 해서 이제 맨 끝에 피는 이제 국화 종류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벌써 구절초가 끝물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초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산에 얼마 전에 산에를 갔더니 산에 가니까 노랗게 핀 노란 들에 피는 국화 있어요. 그 국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따서 요즘 말려놓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고 또 코스모스 꽃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만들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꽃차하고 같이 브랜딩해서 마시기 좋은 차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도 차를 마셔요? 네, 코스모스도. 그 만들어 놓으면 코스모스는 맛보다 그 코스모스 꽃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병에다 넣어 놓으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예쁩니다. 네, 색깔도 다양하지 않나요? 색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병에다 넣어놨을 때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좀 보람 있는 꽃차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좀 꽃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드라미 아주 극찬해 주셨는데 맨드라미는 제가 보기 굉장히 큰데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꽃차로 만들까 싶나요? 그 꽃차가 굉장히 맨드라미가 굉장히 흔하지만 이 맨드라미 요즘에는 맨드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으로 키우기도 하고 저희 연구원 회원 중에서도 키우는 분이 있는데 맨드라미 꽃차는 어떤 꽃차보다 초보자들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집에 맨드라미가 몇 송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만들어 보기를 강력 추천하는 꽃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맨드라미 꽃차를 하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은 손바닥을 이렇게 쫙 폈을 때처럼 모양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위쪽으로 더 넓게 퍼져 있는데 맨 위에 꼬슬꼬슬하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닭벼슬처럼 생겼다 그래서 한자르는 개관하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벼슬 같은 거를 상징해서 예전에는 장독대 옆에 많이 심었어요. 꽃차들을. 그 맨 위에 있는 씨가 달려 있는 부분을 빼놓고 맨 위에 그 닭벼슬처럼 나 있는 그 꽃잎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 윗부분만 한 2.5cm 정도에서 3cm, 길으면 한 3cm 정도까지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만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 갖고 와서 잘게 부숴가지고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잘라서 그 부위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거죠. 밑에 있는 꼭 씨가 달려 있는 부분은 내년에 씨들을 위해서 다 두고 그 밑에 부분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닭벼슬처럼 있는 그 꽃술 부분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만 따가지고 와서 식초에다가 거기 꽃이 이미 폈으면은 거기 아주 자잘한 벌레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물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거든요. 상담 전화 먼저 받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보이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물어보려고 연락드렸는데 그 보이차를 다이어트 때문에 좋다고 해서 마시려고 하는데 물처럼 마시려고 하니까 혹시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처럼 그 빈속에 보이차를 마셔도 되는지. 보이차를 가지고 계신 그 보이차가요. 만약에 생차가 아니라 오래된 숙성되어져 있는 보이차는 보통 다 숙성되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차하고 다르게 보이차는 아침에 드셔도 괜찮아요. 저녁에 과식을 했다거나 막 이랬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우려서 아침에 공복에 먹어도 다른 차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혹시 하루 동안 이제 보이차를 물 대신 마실 때 마셔야 하는 적정량 같은 게 있나요? 그 뭐 적정량이라는 거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보이차를 즐겨서 드셨다 그러면 하루에 보이차를 조금 많이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2리터까지 괜찮아요. 2리터 정도를 만약에 물처럼 드셔야 되겠다 그러면 2리터 정도의 양을 한 그 보이차는 한 6g 정도, 6g 정도를 그 끓는 물에다가 1차 세차를 해놓은 다음에 세차를 해서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보이차 6g을 보이차에다가 부어서 세차를 해서 한번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2리터 정도 되는 데다가 물을 끓인 다음에 2리터에 6g을 넣어서 한 1분 정도 있다 꺼내내가지고 1분이나 1분 30초 정도 있다가 꺼내내서 2리터 정도를 하루에 나누어서 물처럼 드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조금 더 드셔도 되는데 한 2리터를 기준으로 한번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이차를 그럼 세차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세차라는 게 보이차가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보이차는 바로 우리면 잘 우려지지 않고 보이차를 깨우는 의미, 오랫동안 얘가 딱딱하게 굳어서 몇 년 동안을 딱딱한 채로 밀봉돼 있었기 때문에 그 6g이나 보통 이제 우리가 닭이에다 우릴 때는 한 2g 정도를 하는데 2g 정도를 떼어낸 다음에 보이차를 떼어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걸 한번 씻어주는 거예요. 보이차를 씻어내주고 그 물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끓는 물에 넣어서 차를 우리면 차가 훨씬 더 잘 우러나요. 속에 있는 게 우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 씻어낼 때
그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그거는 그냥 짧게 하면 돼요. 부어서 한 3, 4초 안으로 그냥 바로 너무 오래 있으면 네. 좋은 영양 성분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번 씻어주는 의미로 2, 3초 내로 바로 부어서 바로 한번 해서 바로 버리시면 돼요. 세차하는 거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풀리지 않던데요? 3, 4초 정도는? 그렇죠. 풀리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네네. 풀리지 않아도 그냥 한번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번 씻어내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다시 물을 부어서 드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달해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발효차, 보이차, 또 생차 많이들 드시죠? 생차, 발효차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차 드시고 싶은지, 또 드시고 있는 차라든가 또 선물 받은 차들 많이 있죠. 아마 집에 보관하고 있고 드시지 않는 차들이 참 많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좀 열어서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드라미 차를 윗부분만 그러니까 이렇게 꽃술 부분만 네네네, 이제 가위로 꽃술. 자르라는 말씀이시죠? 맨 위에. 그리고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요? 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소쿠리에다가 올려가지고 탁탁탁탁 털어서 물기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만들면 그 꽃차색이 검정색으로 갈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데다가 닿게 되면 색이 갈변되니까 일단 물기를 없앤 다음에 걔를 새끼손톱만큼 정도로 잘게 자르세요. 꽃이 그 꽃술이 이렇게 붓주르륵 이렇게 길게 붙어 있잖아요. 네. 걔를 잘게 자른 다음에 손으로 하나 정성스럽게 다 자른 다음에 그것을 덕금솥에다가 솥이 있으면 뜨거운 솥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른 잎차 만들듯이 걔를 덮어주면 돼요. 덮어주듯이 덮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 그러면 볶는다 그렇죠. 네네 볶듯이 그것을 해주면 익으면서 수분이 그 안에 쫙 몰리거든요. 그럼 수분이 모여서 수분이 많을 때 걔가 좀 익었다 싶으면 꺼내내서 완전히 말려주셔야 돼요. 식힐 때까지. 말려주는 게 아니라 식혀주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식혀주고 걔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맨드라미가 식었다 싶으면 다시 솥에다 넣어서 다시 덮어서 해주고 이렇게를 몇 번 정도? 그거를 한 6, 7번은 해줘야 돼요. 보통 이제 꽃잎차는 6, 7번 정도는 네네네. 다 기본적으로 덮어야 된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그런데 후라이팬에 이렇게 덮을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타거나 아니면 그렇죠. 익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수분이 생각보다 맨드라미 속에는 수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맨드라미 속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온도가 한 200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200도 정도에 올려서 그걸 손으로 빠르게 그것을 덮으면서 하기 때문에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어서 타지는 않는데 수분이 완전히 머물렀을 때 겟을 꺼내가지고 밖에다 놓고 식혀주는. 완전히 식은 다음에 다시 덮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전 수원에 사는데요. 네. 그 작두콩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단의 콩 같이 있는 거. 작두콩.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외국산. 네네네. 그 지단의 그 작두콩이라는 거. 네네네. 그걸 뭐 사 끓여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작두콩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거를 작두콩을 이번에 그냥 키우셨어요. 그냥 잘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직접 키우신 거죠. 무농약으로 잘 키우셨어요? 네, 집에서 키운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그 초록색인데 그게 작두콩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거를 1cm 간격으로 이렇게 잘 썰으세요. 아, 잘게? 네네, 잘게 썰으셔가지고. 알채, 콩 껍질채. 네네네. 껍질채 안에 콩하고 껍질하고 같이 걔를 잘게 썰은 다음에
예. 그 찜솥에다가 물 끓일 때 물을 밑에다가 감초 한 2개나 대추 하나, 감초 2개, 대추 하나를 물을 넣고 위에다가 네. 찜솥에다가 그것을 물이 펄펄 끓을 때 작두 썰어 놓은 것을 그 위에다 넣어서 한번 쪄주세요. 아, 찜통에 넣어서 쪄라고요? 네네네. 그냥 물을 넣고 삶는 게 아니고? 네네. 삶지 않고 쪄주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푹 이렇게 쪄준 다음에 걔를 꺼내내가지고 이렇게 그늘이나 햇빛 있는 쪽에다가 걔를 말려요. 예, 양쪽에서. 네네. 말린 다음에 어느 정도 완전히 수분이 바삭바삭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분이 조금 남아있을 때 다 말랐다 싶으면 예, 노골노골할 때. 네네. 솥에다가 이렇게 있는 열이 있는 솥에다가 걔를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깨 볶듯이 걔를 막 덮어주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물에다 타서 마실 적에 먹어요? 그렇죠. 그거를 요즘에는 시중에 나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멸치 다시팩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넣어서 마시기에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씩. 식어요, 짜고? 네? 콩이 그 물이 짜고 식어요? 아니에요. 구수해서 괜찮아요. 그럼 그냥 먹으면 되죠, 뭐.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끓여가지고 주전자에다 넣으시고 넣어서 끓여서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조금씩. 네네. 그 염증도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잘 만들으세요. 아니 이제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잘 덮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곡 달해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와 관련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겨울 동안 드실 생강채라든가 대추제라든가 많이들 좀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 과정에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꽃차 함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초를 처음에 식초물에 씻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예쁜 색깔이 물에 씻을 때 좀 빠지진 않을까 걱정이 좀 되나요?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씻을 때 약간 분홍색 물이 살짝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자기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색들이 살짝 빠지는데 차를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성해 놓으면 그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빨간색이 이렇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빨간색이 곱게 나오고 그리고 이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 찬 물을 우려 놓으면
우려놓으면 그 색이 너무 붉기 때문에 정말 눈으로도 벌써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향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 맨드라미는 근데 이제 향은 없어요. 눈으로 마시는 차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맨드라미는 눈으로 마시는 차다. 그리고 덮어줬기 때문에 약간 구수하고 향은 강한 향은 전혀 없고 그 맛도 특별한 맛은 없지만 약간 구수하고 맨드라미가 주는 그런 미미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탕색을 보면서 마시기가 그 염증도 완화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염증이 나서 상처가 났다거나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지혈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맨드라미 차를 마시면 일단 그런 지혈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맨드라미 꽃차는 다른 분들은 다른 거에 어떤 독성 때문에 걱정하는데 독성은 없고 독성은 없기 때문에 마시는데 단지 맨드라미는 약간 찬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가 너무 냉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하루에 마시는 양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그냥 한두 잔 정도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실 때는 그냥 뜨거운 물에 몇 개 떨어뜨려서 마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우려서 마시는 건가요? 우려서 마셔야지 되고. 왜냐하면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유리볼에다가 마시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탕색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닭이보다는 요즘에는 유리로 마실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곳에서 넣는데 걸름망이 있는 유리 다구를 가지고 우리는 게 좋습니다. 꽃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약간 털처럼 날리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촘촘한 그 걸름망이 있는 데서 마셔야지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맨드라미는 그렇게 우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꽃차 같은 경우, 알러지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좀 덮어서 하기 때문에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알러지 현상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거는 보지 않았거든요. 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맨드라미 꽃은 좀 옛날에는 저희가 그 어렸을 때는 기증떡이라 할 때도 맨드라미를 보다 넣어서 할 정도로 그래서 식용으로도 옛부터 마시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드라미 다음으로 많이 만드는 꽃차가 구절초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구절초는 요즘 괜찮은가요? 요즘이 구절초 만들기에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끝물인데 가을이 되면서 구절초를 만들어 두시면 그게 뭐 어느 분은 임신을 준비할 때 구절초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구절초가 9월 9일 날 만들기에 좋은 차다. 그래서 구절초거든. 마디절작 9월 달에 하면 되는데 그 대하고 꽃하고 여름에는 구절초가 올라왔을 때 그 잎도 만들어서 차로 사용하면 아주 구절초는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요. 향도 있고 맛도 있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꽃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구절초는 어떻게 만들까요?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구절초 꽃잎만 만약에 줄기를 가지고 뭐 차를 만들어도 되는데 오늘은 구절초 꽃차를 만드는 거를 설명드리면 꽃차를 일단 오늘 바로 핀 꽃들, 꽃이 피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지나도 차로 만들어 놓으면 꽃잎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꽃이 막 핀 꽃을 따는 게 싱싱하고 또 꽃차를 우려놨을 때 다시 만들어서 우리면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구절초는 어떻게 보면 좀 국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구절초 꽃차는 그래서 구절초를 따실 때는 들에 피는 그 꽃들하고 쑥부쟁이 꽃하고 꽃들하고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구절초 꽃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구절초 꽃차를 따야 되고 관상용으로도 요즘에는 꽃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거든요. 근데 이 구절초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피면 보통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얘가 분홍색으로 시작하고 또 보라색으로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제 얘가 쫙 펴놓으면 다 흰색으로 완성이 돼서 피어나거든요. 구절초가. 그럼 구절초 같은 경우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꽃차로 드실 때
네. 색이 있어요? 꽃차로 하면 노란, 아주 노란 구절초를 우리면 노란 빛깔이 나는데 구절초는 향도 굉장히 좋거든요. 향이 아주 향도 좋고 또 이 구절초는 효능 때문에도 옛날서부터 아주 옛 어른 때서부터 많이 마셨던 꽃차 중에 하나잖아요. 구절초가. 그래서 구절초를 지금쯤 조금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제 꽃차를 만드는 법을 배우신 분들은 꽃차 하나하나를 다 덮어가지고 꽃차를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에는 좀 실력이랄까 그거 어떤 노하우를 잘 모르니까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구절초 꽃차를 좀 많이 따와서 우리 집에 그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나 또 여학생들이나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좀 손발이 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꽃차를 조금 많이 따갖고 와서 아까 작두콩 만들듯이 꽃차를 그것도 쪄줘야 돼요. 살짝. 왜냐하면 가을 꽃차 중에서 가장 사실은 독성이 많은 꽃차 중에 하나는 이 국화꽃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독성이 있어서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꽃차 독성이 있는 꽃은 어떤 것들이 독성이 가장 많냐 하면 꽃이 펴서 열매를 맺지 않은 애들. 꽃이 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꽃만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들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국화꽃이에요. 국화꽃은 펴서 씨를 맺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사실은 국화에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조만 해서 드시기에는 간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꽃차를 만들 때는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만든 꽃차를 꼭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럼 구절초는 보통 이제 들녘에 많잖아요. 네. 들녘에 있는 구절초 그냥 따가지고 와서 색깔 구분 없이 일단 따서 씻지 않고 바로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그것도 돼요? 깨끗하게 꽃잎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안 망가져요. 그러니까 꽃을 딸 때 막 피어난 꽃을 따면 절대 꽃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꽃을 따갖고 와서 그것도 찜솥에다가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감초를 한 2알씩 넣거든요. 감초 2알에다가 그다음에 대추도 있으면 대추를 하나를 넣고 물에 그다음에 정종이 있으면은 정종을 소주컵 있잖아요. 소주컵에다가 1컵 반 정도를 그 물에다가 넣어서 같이 찜솥 밑에다가 물을 끓여서 찜솥에서 넣어서 그 위에서 물이 끓으면 그때 따온 구절초를 거기다 넣어서 한 번을 쪄주는 거예요. 쪄서 팔팔 물을 끓일 때 구절초 꽃을 찜기 위에다 넣어서 한 번을 푹 쪄준 다음에 푹 쪄야 돼요? 네. 그걸 좀 살짝 찌지 말고 그래도 한 1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는 쪄준 다음에 꺼내서 걔를 햇빛 있는 데서 꽃을 한 올 한 올 다 펴서 같이 뭉친 채로 놓으면 얘가 꽃잎이 서로 다 망가져서 다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꽃들을 띄어서 채반에다가 하나씩 펴서 건조시켜가지고 꽃차를 만드시면 도로 꽃이 뭉쳐있긴 하지만 유리 뜨거운 물을 부어서 꽃잎을 한 2장, 3장 정도를 넣으면 다시 제일 예뻤을 딸대 모양으로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것도 쪄서 덮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6번, 7번? 그렇죠. 그러니까 꽃차를 집에서 만드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찐 다음에 그것을 꺼내내서 꽃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팬에다가 한번 덮어가지고 향매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연세가 조금 많으시다 그러면은 한 번 찌는 게 좀 겁난다. 그러면 한 번 더 찌셔도 돼요. 식힌 다음에.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 녹차하고 보이차는 뭐가 틀려요? 아, 녹차하고 보이차요? 예. 네, 녹차 같은 경우에는 녹차는 발효를 시키지 않는 거. 녹차는 오늘 아침에 따서 바로 차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침에 찻잎을 따서 만들어 가지고 완성한 것이 녹차고요. 예.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를 따가지고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발효를 시킨 거예요. 재료는 같지만
하나는 발효가 오래된 거고 녹차 같은 경우는 발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는 조금 약간 싱그럽고 그 보이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무겁죠. 그 맛의 차이도 많이 나고 차를 우렸을 때 탕색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녹차가 탄성분이거든요. 네. 근데 보이차는 그 탄성분이 좀 가셔지는 거예요?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녹차가 어떤 분들은 녹차를 마셨을 때 잠이 안 와요. 막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발효된 차를 하면 성분이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좀 보이차 쪽을 마시면 돼요. 네. 저는 녹차만 마시면은 배가 아픈데 보이차를 마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뜻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맨드라미 있잖아요. 네. 맨드라미를 많이 땄는데 네. 저희가 시골이라서 많이 땄는데 차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맨드라미 지금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맨드라미 차 만드는 법을 설명했듯이 맨드라미를 따서 위에 닭뼈슬 부분만 만들어 가지고 잘 팬에다가 덮으셔 가지고 그냥 드실 때는 만들어 놓은 것을 한 4g 정도를 넣어서 우려서 드시면 돼요. 예. 네, 만드실 때 걔를 한번 덮어 보셔요. 그러면 끓이지 말고 그냥 우리는 거예요? 네네, 우려야 돼요. 그 걸름망이 있는 것에, 그리고 만약에 티백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왜 멸치 다시다 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 조금씩 만들어 놓은 맨드라미 차를 그곳에다 넣어놓고 우려 드시면 좀 편리하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다고 하는데 보이차에는 카페인이 있긴 있지만 카페인이 완전히 거의 카페인을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돼요. 사실은 녹차도 카페인이 다른 성분이랑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지 않은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만 빼놓고는 녹차를 마셔도 그 카페인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달아원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본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